자, 68페이지 한번 가보면 이제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기를 바탕으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이 보기를 먼저 읽어라라는 거죠. 네? 아, TV가 안 켜져 있다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걸 먼저 읽어라. 그러면 이제 정보를 제공해 줄게. 그러면은 이에 맞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먼저 한번 봅시다. 어떤 대상을 그와 유사성을 지닌 대상을 통해 이해하거나 표현했다면 은유적 사고를 한 것이다. 우리 아까 앞에서도 은유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유사성을 지닌 대상을 통해서 이해하거나 표현을 하면 은유적 사고를 한 거다. 표현법으로서 은유와 직유는 모두 은유적 사고의 결과이다. 자, 지금 보면은 표현법으로서의 은유, 직유, 우리 두 개를 구별하잖아. 근데 사고는 은유적 사고가 공통점이란 거네. 자, 그래서 은유적 사고는 이제 은유적 사고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추상적 개념과 같이 표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대상을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한다. 자, 그래서 이 추상적 개념, 즉 표현하기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대상을 구체적 사물에 기대어서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은유적 사고다라는 거. 자, 한편 어떤 대상을 그와 인접성을 갖는 사물로 지시한다면 환유적 사고란 것이다. 자, 얘는 이제 인접성을 갖는 사물로 지시를 하면 얘는 환유적 사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차이점이 보이지? 은유적 사고는 유사성을 통해서, 그다음 환유적 사고는 인접성을 통해서 나타낸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주전자가 끓는다라는 말은 주전자 속 물이 끓는다는 뜻의 환유적 표현으로, 여기서 주전자는 주전자 속 물과 가까이 존재하는 사물이다. 자, 그래서 주전자가 끓는다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이 주전자는 주전자 속의 물과 가까이 존재하는 거다. 인접성이죠. 그래서 이 환유는 언어적 경제성을 높이거나 언어 유희를 구현하는 의도로 사용될 때가 많다. 자, 그래서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뭘 구별해야 돼요? 은유적 사고와 환유적 사고를 구별해야 되는데, 유사성이면 은유적 사고, 인접성, 가까이 있다라면은 얘는 환유적 사고를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구별해라. 그래서 정보를 줄 것 같았는데 기준을 줘버렸네요. 그렇죠? 판단을 하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이 지금 보면은 가의 사행에 나와 있고, 기억은 가 사행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이 나의 중장에 윗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텐산 출령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출령이나 줄령이네. 그 다음에 기억이 큰 산. 둘 다 산이라는 공통점이 있네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문맥적 의미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자, 3번 문항 한번 보시면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거는 가를 읽고 문항을 풀어라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보기를 참고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먼저 읽어라. 정보를 제공해 주겠다. 그러면은 이에 맞게 해석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자, 가는 나물캐기라는 노동을 소재로 한 노동요다에서 나물캐기라는 노동을 한 노동요다라는 거죠. 나무를 캐면서 부르는 노래네요. 자, 노동요의 노랫말은 노동의 대상이나 특성과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실무적 성격을 띈 것도 있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하여 장면을 흥미롭게 제시하거나 이성에 대한 관심, 연애 감정을 소재로 삼아 흥미를 유발하는 논리적 성격을 띈 것도 있다. 자, 그래서 이 노동요의 노랫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실무적 성격, 두 번째가 논리적 성격을 이게 두 가지로 나눈다. 자, 그럼 실무적 성격은 뭐냐? 그 대상과
대상이나 특성과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실무적 성격이다. 자, 그 다음에 논리적 성격은 다양한 표현 기법을 사용해서 흥미롭게 제시하거나 이성에 대한 관심 또는 연애 감정을 소재로 삼아서 흥미를 유발하는 게 논리 성격이다. 자, 그러니까 실무적 성격은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면 논리의 성격은 흥미를 유발한다라는 거. 그리고 논리적 성격은 그 이성, 연애 이거와 관련이 있어요라고 던져주고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부터 먼저 보면 되겠죠. 우리가 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 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에헤,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처녀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에헤라는 지금 그 감탄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 이 감탄사는 노래 시작과 그 다음에 흥을 돋우는 기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남산 밑에 남도령아, 서산 밑에 서처녀 했을 때 딱 보면은 남산의 남과 남도령, 서산의 서처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는 언어 유희를 사용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유사한 의문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언어 유희를 사용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한번 봅시다. 자, 남도령, 서처녀 모이는 김에 강원도 금강산 유람가자. 자, 그래서 이제 그 금강산으로 놀러 가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첫 닭으로 밥을 지어 두 회 울어 썩 나서니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큰 산 밑에 닥쳤구나.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리들 가고 저리들 가고 갑자기 이제 큰 산 밑에 닥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시간이 비약적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도달한 과정, 산에 오른 과정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야. 자, 올라가면서 올고살이, 내려오면서 늦게살이. 자, 여기서도 지금 보면 올라가면서의 올, 내려오면서 지금 내려를 통해서 늦, 이렇게 해서 역시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죠. 역시 이제 유사한 의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올방돌방 뜻풀이가 나와 있죠. 동글동글. 자, 동글동글에 삿가리 나무를 쓰고 떫은 돌가지 나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삿가리 나무라고 돌가지 나물. 삿가리 나무는 그 동글동글에 올방돌방에 애면 장소에 되잖아. 올방돌방에 뭐 동글동글한 뭐 돌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나 봅니다. 그런 곳에 삿가리 나물이 있고 쓰고 떫은 돌가지 나물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캐야 되는 나물의 종류, 그렇죠? 나물 캐기의 대상을 이야기했고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바로 사실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 이럭저럭 점심때 되어 점심을 먹고서 나물 캐자.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시간이 이제 점심이라는 거죠. 저 건네라. 저 바위 위에 물도 좋고 경치도 좋은데 저기 가서 점심 먹자. 서처녀 밥을 둘러보니 여우 같은 쌀밥에다 독조기 보리장을 발라놓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독조기는 조기 한 마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우 같은 쌀밥에다가 보리장을 발라놨다는 거는 서처녀의 밥이잖아요. 그렇죠? 밥인데 지금 특징이 부어지면 잘 갖춰졌어요. 그렇죠? 잘 갖춰진 점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남도령 밥을 끓여나 보니 수박씨 같은 꽁보리밥에 된장 한 수를 붙여놓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남도령의 밥인데 남도령의 밥은 잘 갖춰지지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엉성하고 초라한 점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대조를 이루는 구성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우 같은이라는 직유, 수박씨 같은이라는 직유법을 또 사용을 했네요. 왜냐면 1번 문항에서 지금 은유적 사고하고 환유적 사고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표현기법들도 봐야 되겠죠. 서로 교환하여 점심 식사하실 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그렇죠? 아주 사이좋게 나눠 먹고 있죠. 이때 마침 어느 때인가 백년기약이 완연하네. 얼씨구나 좋다, 저일씨구나 좋네. 아니 놀고서 못할 건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그 백년기약이라고 해가지고, 이 백년기약은 결혼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서 봤듯이 사랑 이야기를,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흥미,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기에서 봤던 그 흥미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적 성격이죠. 흥미를 유발하는 이 부분 이제 놀이적 성격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아니 놀고서 못할 건가 이렇게 해서 놀아야 된다 해서 유승적이고 향락적인 태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씨구나, 절씨구나 라고 해서 이 얼씨구나와 절씨구나 이 두 가지는 감탄사를 사용해서 흥을 돋우고 있어요. 돋우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바로 3번 문항으로 가서 문화 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정답이 2번인데, 2번 한번 보시면, 자, 올라가면서 올고사리, 쓰고 떠본 돌가지 나물을 언급하면서 나물 캐기의 대상이 되는 사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에서 노동과 관련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노랫말의 실무적 성격이 두드러지는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돌가시 나물은 나물 캐기의 대상이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쓰고 떨다라는 특성을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올라가면서는 특성이 아니죠, 일단. 그렇죠?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끊어보면은 뒤에 거는 맞지만, 그러니까 뒤에 거는 나물 캐기 특성을 설명한다라고 해서 사실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실무적 성격이 맞지만, 앞부분은 언어 유희를 썼잖아요. 그 언어 유희를 썼다는 건 다양한 표현기법을 사용해서 흥미롭게 제시한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놀이적 성격이에요. 그래서 언어 유희를 썼고, 이 언어 유희는 그 표현기법에 해당하게 되고, 바로 흥미를 유발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올고사리는 실무적 성격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2번이 답이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나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작자미상에 시조가 나와 있는데 중장이 좀 기네요. 자, 그래서 사서시조로 보입니다. 자, 사랑을 찬찬 엎동여 뒤설머지고, 이제 뒤설머는 한 덩어리로 해서 얽고 동여서 그 한 덩어리로 해서 지고, 그래서 지금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대상, 이 추상적인 대상을 동여매고 한꺼번에 해서 지고 가겠다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서 지금 그 1번에서 그 유사성을 근거로, 그쵸? 아니, 유사성이 근거래. 추상적인 대상, 은유적 사고에 해당하죠? 보기에 두째 지금 추상적 개념같이 어려운 거를 구체적 사물에 그저 친숙하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해서 얘는 은유적 사고구나. 사고에 해당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태산 줄령으로
허위허위 넘어갈 때, 그래서 이제 허위허위는 의태어인데, 이제 의태어로, 그러니까 그 모양을 모방한 말이죠. 그 모방하다 의자에 모양 태자를 써서, 그래서 그 힘에 겨워 힘들어하는 모양을 나타낼 때 우리가 허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갈 때 그거 모르는 번님 내는 친구들은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고 하지만은,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그것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 그는 바로 이 사랑이죠. 시적 화자가 사랑을 묶은 거, 이거는 이제 시적 화자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걸 버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주변인들은 시적 화자의 사랑에 대해 그 회의적인 태도가 나타납니다. 주변 사람들의. 그거 힘드니까 그냥 버리고 가. 그랬더니 가다가 자질려 눌려 죽을 망정 나는 아니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다가 눌려 죽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다. 무거운 돌이라는 이런 걸 짐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아니 버리리라 해서 버리지 않겠다는 리라는 어미를 사용해서, 이건 get하고 거의 비슷하죠. 의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사랑을 이렇게 꽁꽁해서 내가 너무 힘들게 넘어가지만 사람들 주변에서도 그걸 버리라고 하지만 나는 안 버릴 거야. 거기에 눌려 죽더라도 나는 사랑이 소중해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미음 부분은 세상신령은 그 가상의 공간으로 보여요. 실제 공간이 아니라 이건 사랑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자, 이제 다르시로 한번 가보면 작자미상에 역시 사설시조입니다. 자, 모시를 이리저리 삼아 두루 삼아 감삼다가, 자, 감삼은 감아서 삼다라는 거고요. 이 삼다는 삼이나 모시 따위의 섬을 가늘게 찢어서 끝을 맞대고 비벼 꼬아 있는 것을 이렇게 삼는 거 있죠. 지푸라기라든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가다가 가운데가 똑 끊어지거늘 호치단순, 하얀 치아와 붉은 입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자가 히다 호자예요. 히다, 이치, 그 다음에 붉을단자에 입술 순자입니다. 그래서 이 순자는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양순음 할 때 그 입술순, 순음 할 때, 그죠? 그래서 하얀 이와 붉은 입술로 홈빨며 감빠라. 흠뻑 빨며 이로 감아빠라. 섬섬옥수로. 자, 이제 섬섬옥수, 섬자가 가늘다 섬자야. 가늘다 섬자에, 그 다음에 옥자에 손숫자라고 해서 이 가늘고 옥처럼 예쁜 손,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운 손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섬섬옥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섬섬옥수로 두 끝을 마주 잡아 비붙여 이으리라. 비벼서 이으리라 저 모시를.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그 도치법이 사용됐네요.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임 사랑이 그쳐갈 때 저 모시같이 이으리라. 그래서 이제 모시같이 있겠다라고 해서 지규법을 사랑을 했고, 여기서도 지금 보면은 사랑이라는, 그쵸? 그래서 역시 그 구체적으로, 그쵸? 추상적인 대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했죠. 이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모시를 통해서 이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이 부분이 지금 보면은 운율적 사고에 해당하죠. 운율적 사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항 한번 보면,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설명한 내용에서 지금 이제 가하고 나하고 다하고 끊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정답이 5번이에요. 한번 보면 나에서 가다가 자질려 죽을이라는 말로 임과의
사랑이 갖는 성격을 나타내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가다가 이렇게 눌려서 죽는다는 거죠. 그래서 임과의 사랑이 갖는 성격 바로 뭐예요? 힘겹다라는 겁니다. 죽을 만큼 힘겹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즉 고통을 수반하고 있다라는 거. 사랑이라는 것이. 다해서 저 모시같이 이은이라는 말로 인과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그 의지는 있겠다는 리를 통해서 나오죠. 그래서 사랑을 쭉 이어나가겠다. 그래서 나와 나의 화자가 은유적 사고를 한 결과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은유적 사고는 아까 여기 위해서 유사성, 그렇죠? 을 근거로 추상적 개념을 구체적 사물로 나타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추상적인 이 사랑이라는 이 대상을 구체적으로 됐을 때 이제 자질려 죽는다, 그렇죠? 자질려라는 것을 이제 눌려서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 다에서도 사랑을 지금 뭐냐면 모시로 이렇게 이용을 해가지고 구체적 대상을 이용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 그렇죠? 얘는 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5번이 맞는 말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으로 가보면 기역과 니은. 기역은 지금 큰 산이었어요. 그렇죠? 절이 들어가고 큰 산 밑에 닥쳤고 해서 이 큰 산은 가시에서는 도착해서 노는 곳하고 연결되죠. 안이 놀고 무엇 할 건가 라고 해서 마지막 행을 통해서 유흥을 즐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으로 갈 수가 있네요. 그래서 유흥을 즐기는 인정을 나누며 유흥을 즐기는 공간. 그래서 인정을 나눈다는 것은 밥 같이 나눠 먹는 거. 그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12행. 그죠? 12행, 13행. 12행, 13행에서 나타나게 되고, 유흥을 즐긴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14, 15행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니은. 자, 니은은 가상의 공간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상황 속에서 설정한 이제 가상의 상황, 사랑을 질끈동여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죠? 초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이 고난의 공간이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중장을 통해서 고난이 이제 태산 줄령이니까 올라가야 되는 곳. 언덕을, 아주 높은 언덕을 이어갑니다. 허이허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됐을 때, 거기가 고난의 공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거.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요? 자, 없으면은 다음